자, 마치 퀴즈 문제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translate라고 하는 걸 써서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동작을 했었죠. 오른쪽에다가 했을 때와 왼쪽에 했을 때가 좀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translate left하고 translate right라고 하는 XML에서 from x 델타를 100하고 0하고 뭐 이렇게 지정을 했죠. from하고 2를. 자, 그거를 자, 우리가 왼쪽에다 갖다 놓을 때는 자, 100% 또는 100% P는 이제 parent, 부모 레이아웃과의 관계에서 몇 퍼센트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자, 지금 100%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마이너스 100%로 하면 원래 있던 그 뷰에 원래 크기의 오른쪽 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를 from으로 하고 자, 2를 0%로 해야 이 뷰의 원래 위치로 딱 오게 되겠죠. 원래 위치까지. 자, 그 다음에 translate left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하면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XML 파일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from to에 그 값을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행을 했나요? 자, 지금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my page sliding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화면이 똑같죠. 자, 보이기라고 하는 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널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요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버튼이 위쪽에 메뉴처럼 있고 이걸 눌렀을 때 또는 플로팅 버튼이라고 해서 자, 플로팅 버튼이 이런 데 있고 그걸 딱 누르면 메뉴가 쓱 나타나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메뉴를 구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게 약간 입체적인 모양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디자인을 해도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고요. 디자인이 아니라 그래픽 속성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추기 누르면 없어집니다. 보이기, 감추기. 실제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메뉴의 영역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액티비티 메인에서 자, 여기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가로 크기를 200dp로 줬는데 220dp, 230dp, 뭐 240dp 줄까요? 자, 그러면 그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요만큼까지 나와 있던 상태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보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처럼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는 거죠. 슬라이딩 패널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보이기 여기까지 보이네요. 오, 요 정도면 우리가 보통 그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로팅 메뉴, 그 다음에 플로팅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그런 패널을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단순히 라이브러리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화면을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다. 직접 여러분이 화면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해봤고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뷰 플리퍼나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앱의 화면을 봤을 때 그거를 손가락으로 가로 방향으로 쓱쓱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슬라이딩 페이지처럼 직접 구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파일, 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눌러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자, 뷰 페이저 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 뷰 페이저 좀 짧게 해볼까요? 자, 마이 페이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페이저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화면을 페이징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org.androidtown.pager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입력을 하고 컴파일 위드를 4.4 키캣을 선택하고 next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next 하고요. 자, create activity까지 넘어왔는데 자, create activity에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거기서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거는 메뉴 같은 것도 없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래그먼트는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풀 스크린. 아, 이게 위에 지금 전화기 상태라든가 배터리 정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풀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가 제공을 해주나 보네요. 그죠?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스터 디테일 플로우, 내비게이션 드로,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드로, 탭드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자, 내비게이션 드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비게이션 드로 한번 해볼까요? 내비게이션 드로, 넥스트. 자, 프래그먼트 내비게이션 드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피니쉬 그냥 눌러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보면 자, 마이 페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이 페이저에서 자, 프래그먼트 내비게이션 드로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XML을 한번 열어보죠. 자, 프래그먼트 내비게이션 드로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지금 없네요. 그죠?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냥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거 선택하고 run as 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도대체 뭐가 실행이 되길래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는 거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얘가 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이네요. 오,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거를 얘가 미리 다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이거 눌렀더니 없어져요. 자, 이걸 눌렀더니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 우리가 단순히 아까는 패널만 싹 해서 애니메이션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원래 뒤에 있던 이 영역을 약간 그레이 톤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얘가 해줬어요. 그죠? 이렇게. 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요 위에 요걸 이제 액션 바라고 하는데 이 액션 바를 미리 설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액션 바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자, 요걸 누르면 자, 요렇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 이걸 누르면 메뉴가 동작을 하고 하는 요 기능들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요거 여러분들이 요즘에 만들어지는 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 프로젝트에서 크리에이트 액티비티에 타입만 선택을 해도 이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그냥 한번 같이 보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자, 섹션 1이라고 하는 걸로 간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뷰 페이저 먼저 이제 화면을 구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화면 구성을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자, 우리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데서 화면 구성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fragment main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아, fragment main, activity main. activity main은 뭘까요? 자, activity main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것도 없나요? 자, 여기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fragment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draw layout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뭐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 컨테이너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자, 내비게이션 드로어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 대충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래그먼트 메인에 섹션 레이블이라고 해서 뭔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자, 여기 있는 프래그먼트 메인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인지를 보려면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보자. 자,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해서 자, 프래그먼트 메인 화면,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저라고 하는 거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자, 프래그먼트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 많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이렇게 메뉴 열어서 섹션 2 달라지는 게 없죠. 네. 이 화면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메인 화면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뷰 페이저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뷰 페이저. 자, 뷰 페이저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에다가 프래그먼트 메인이 화면에 보이는 데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 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아유,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프래그먼트 메인 화면이라고 해서 텍스트 뷰를 추가했던 이게 같이 있죠. 자, 그러니까 쉽게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얘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태그 이름을 바꾸고, 속성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까지만 이렇게 남기고요. 프래그먼트 메인 화면 그대로 두고,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뷰 페이저, 여기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넣어야 되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안드로이드 땡땡.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버티컬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뷰 페이저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뷰 페이저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뷰 페이저 태그를 추가를 하는데 이게 옛날 버전, 자, 예전 버전에서도 그대로 동작을 하도록, 하위 버전에서 동작을 하도록, 자, 안드로이드 점 서포트 점 v4 점 뷰 점 밑에 있는 뷰 페이저를 지정을 하면 얘가 서포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전 버전의 OS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일종의 라이브러리처럼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두 개 넣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끝나는 꺽쇠를 슬래시를 붙이면 이렇게 엔드 태그가 바로 그냥 하나의 태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id 값을 하나 넣어봅니다. add 플러스 id 슬래시라고 해서 페이저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넣을 거예요. 복사하면 되겠네. 자, 여기 있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매치 페런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해서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볼게요.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샵 ff 일단 하얀색으로 한번 넣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넣어도 되고 사실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요 영역에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뷰 페이저는 우리가 여러 개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쓱 해서 넘겨가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화면을 일단 만들어서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면을 먼저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레이아웃으로. 자, 그러면 각각의 화면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XML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레이아웃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자, 우리가 각각의 화면을 하나의 XML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읽어드려서 그죠? 그 객체를 뷰 페이지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각각의 화면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가 이거를 person page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person 밑줄 page. 오케이. 자, person page라고 하는 걸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정을 할 겁니다. 자, vertical이라고 하는 걸로 linear layout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텍스트 뷰 name 텍스트라고 id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wrap conten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ame 텍스트에는 우리가 나중에 값을 넣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은 나중에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일단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텍스트 크기만 한 30dp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미지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텍스트만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글자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텍스트 뷰만 하나 30dp로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person page라고 하는 XML 파일을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되죠. 그죠? 자, person page라고 하는 XML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person page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person page라고 하는 거를 실제 화면에 보여주려면 화면의 일부 영역을 차지할 때는 XML 파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프래그먼트처럼 클래스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자바 소스에서 구성을 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를 자, 지금 한번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자, 소스 밑에 자, 패키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 프래그먼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일반 예, 레이아웃을 상속한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래스를 눌러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person page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browse라고 해서 여기다가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해보죠. 안드로이드 위젯 밑에 linear layout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inish를 눌러보면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linear layout을 상속한 클래스입니다. 이 linear layout이 하나의 화면 일부 영역을 나타내는 거다. 화면 일부 영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보고, 이 linear layout의 화면 구성은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personpage.xml을 여기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할 때 자바 소스를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만들고 XML 레이아웃을 갖다 붙인 거하고 같습니다. 자, 프래그먼트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붙일 때 어떻게 했어요? on create view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줬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해주는 과정처럼 얘도 XML 레이아웃의 파일 내용을 인플레이션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그거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요 person 페이지 빨간 줄 나와 있네요. 자, 갖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생성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뷰 클래스를 만드는데 생성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자, 두 번째 add link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멘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없애주고요. 자, 이게 생성자인데요. 생성자에서 우리가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init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메소드 밑에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context라고 하는 거를 넘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context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초기화 작업을 하겠죠. 자, private void init이라고 만들고, 자, contex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받게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는 보통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위에 거는 하나만 남기고 없애줍니다. 슈퍼에서 이것도 하나만 남겨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뷰 클래스, 레이아웃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생성자를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nit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뭘 할 거냐? 자, init이라고 하는 데서는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아까 XML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붙여준다 그랬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실제 화면에다 보여주려면 자바 소스에서 그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갖다 인플레이션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인플레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자, 여기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점 해보면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걸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activity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점 해보면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리턴이 되냐?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됩니다. 자, inflator라고 하는 걸 받으면 되겠죠? 자, layout inflator로 캐스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에서는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로 전달됐기 때문에 get 시스템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찾아줍니다. 시스템 서비스는 뭐냐? 우리가 서비스 해봤죠, 그죠? 서비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거다. 근데 안드로이드 OS가 미리 제공하는 게 시스템 서비스예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컨텍스트 아직 자세하게 얘기 안 했죠. 컨텍스트는 뭐예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버튼이 있으면 버튼에다가 네가 어느 레이아웃 안에 소속돼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버튼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 레이아웃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다가 부모 레이아웃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버튼한테 물어보면 부모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를 얘가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자,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안에 버튼이 들어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버튼한테 물어보려면 버튼이 부모 레이아웃의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버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주변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튼이 어떤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지 이런 정보를 컨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다양한 정보를 이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는 화면 구성을 할 때 항상 전달해주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보면 됩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것 점 인플레이트를 호출합니다. 자,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얘가 메모리에 객체화를 한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객체화를 할 때 어떤 걸 객체화해 주냐? XML 레이아웃을 지정합니다. R.점. 자, 레이아웃 점 해보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 person page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우리가 정의한 게 있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this라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이 자바 소스 쪽으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true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 다 인플레이션 한 정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퍼슨 페이지에 보면 텍스트 하나 있었죠. 네임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로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텍스트 뷰 네임 텍스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주고 여기서 참조할 수가 있죠. 네임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 텍스트 뷰로 캐스팅했다. 어떻게 해서 find view by id를 찾아서 r.id.text view 1이라고 있나요? 아니면 뭘로 했죠? 네임 텍스트로 했네요. 텍스트 뷰 1이 아니라 자, 네임 텍스트.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르면 빨간 줄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person page라고 하는 객체를 나중에 만들었을 때 그때 이름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public void set name이라고 해서 string name 값을 전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name text set text라고 해서 name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맞냐 라고 하는 걸 알려면 public string get name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name text get text toString 필요 없죠? 이거 edit 텍스트가 아니니까. 그죠? get text라고 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return을 해주면 되겠죠. get text 했더니 캐릭터 시퀀스네요. 그죠? 자, 그러면 toString 해줄 필요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실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처럼 person page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거를 리니어 레이아웃,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도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봤습니다.